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5억 원 오피스텔 대출 한도 줄어 청년, 신혼부부 더 막막해졌다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빛난새 김대웅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요. 새해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실소유자의 대출길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많게는 40에서 50%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는 DSR의 특성상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개인별 DSR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동산 비규제 지역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지난해까지 DSR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개인별 DSR 규제는 애초 규제 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과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3일부터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적용이 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가령 연소득 6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갖고 있던 직장인 A씨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세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지난해엔 담보 인정 비율인 LTV 70%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합쳐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DSR 40% 규제 대상이 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경기, 인천 일부 지역 등 비규제 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급감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사는 30대 프리랜서 정모 씨는 새해 들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비규제 지역 주택의 대출도 예외 없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 대상이 돼 빚을 내기가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정 씨가 비규제 지역인 노영동의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지난해까지는 담보 인정 비율 70%를 꽉 채워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지 않는 이상 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 8,4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별 DSR 규제 강화에 따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광주시 초월읍, 제주시 노영동 등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올 1월부터는 총 1억 원 초과 대출로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되면서 대부분 담보대출에 DSR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가 집중됐던 주택을 피해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몰렸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정은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집값이 치솟는 아파트와 관리 보안 유지가 까다로운 빌라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거래가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도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주택 담보대출은 올해부터 DSR 계산할 때 적용되는 만기도 종전 10년에서 8년으로 짧아집니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고 DSR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올해는 더 강화된 금융당국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월별, 지점별
한도 관리, 일부 대출 판매 중단 등 각종 조치를 동원해 연초부터 대출 공급을 제한하고 있어 상환 여력이 있는 사람조차 필요할 때 원하는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DSR 규제가 전면 도입되면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자금 조달 애로가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산정 때 청년층의 장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장래 소득 적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습니다. 만 20세에서 39세의 임금 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도 통계청의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소득 자료가 유일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장래 소득을 반영해 줄 수 없어 활용도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 가뜩이나 좁아진 신용대출문은 이제 바늘구멍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신용과 직업 등에 관계없이 일괄로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은행들은 급한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결혼, 장래, 수술 등의 경우에는 이달부터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 한도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만 사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마저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한 예비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특별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정작 제외됩니다. 올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이모 씨는 양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특별대출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결혼 예정자는 대상이 아니란 답변만 받았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기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